안녕하세요, 주랩입니다. 이제 가족 단위로 바닷가에 나가는 피서 시즌이죠. 바다는 개, 고등 등 다양한 생물을 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 학습장이죠. 그 중에는 의외로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생물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키우기 어렵거나 키우면 안 되는 생물들도 있기 마련이죠.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쉽게 잡아서 기를 수 있는 생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키우기 어렵거나 잡으면 안 되는 토종 바다 생물들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쉽게 기를 수 있다는 기준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인 키우기 쉬운 토종 바다 생물들이라는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단 이미 집에 해수어항이 세팅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 어지간한 토종 바다 생물을 다 키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식용으로 잡으시는 것도 예외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채집하기 쉬운 토종 해양 생물들인데 수질에 민감한 데다가 조개와 굴은 필터 피딩 생물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을 걸러먹고 사는 동물이라 먹이가 가장 큰 문제죠. 요즘엔 산호용 플랑크톤 먹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키울 수 있겠지만 산호 사육과 비슷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세팅을 하지 않으면 수질 관리가 안 돼서 장기 사육이 어렵습니다. 전복은 그나마 이끼나 미역 등을 먹고 살아서 먹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조개랑 굴도 마찬가지지만 전복도 저수온성 생물이라 여름에 냉각기 없이는 폐사 확률이 높고요. 수질에도 민감해서 해수어항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면 키우기 쉬운 생물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잡으시면 키우시기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먹기 위해서 잡으면 대박인 바다동물인데요. 키우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먹이는 게, 새우, 작은 물고기 등 생먹이만 먹는 데다가 적응력은 좋지만 수질도 좀 타는 편이라서 동네 시장처럼 소금물에 기포기만 틀어놓는다고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거는 탈출의 명수라서 거의 밀폐하다시피 세팅된 수조가 아니면은 나중에 옷장 뒤에서 건어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난화로 인해 파란고리 문어 같은 열대성 두 종류들이 남해안 인근에서 종종 잡히는데 이 녀석에게 물리면 독성으로 인해서 사망각인 경우도 많아서 이런 무늬가 있는 문어류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두 종류 중에서 갑오징어는 그나마 탈출을 못해서 편하긴 한데 근해에 사는 문어, 낙지류보다 수질에 훨씬 더 민감해서 넓은 수조와 잘 세팅된 여과장치가 없으면 키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원래 수명이 1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정들면 헤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죠. 문어나 낙지는 지역에 따라 야간에 통발로 잘 잡히는데 잡으시면 키울 생각은 포기하시고 숙회나 라면에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종 말미잘도 해변 말미잘류는 꽤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또 말미잘이 먹이도 잘 먹고 키우는 재미도 있죠. 그런데 비추하는 이유는 해변에 사는 토종생물치고는 꽤 수질에 민감한 편인데요. 그냥 물 떠와서 소금 풀고 키우다가는 며칠 못 가서 죽고 말죠. 수온 변화는 그럭저럭 적응하는데 수질은 깨끗하게 유지해줘야 오래 삽니다. 이미 열대 해수어를 키우고 있는 어항에서는 쉽게 사육이 가능한데 토종은 관상용 수입 말미잘보다 공격성이 좀 있어서 열대 해수어항에 넣으면 아끼는 열대 해수어들을 잡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말미잘에 부비부비하기로 유명한 미모들도 토종 말미잘에게는 잡아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토종 전용 해수어항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비추하는 편이죠. 종종 해안가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렇게 생긴 해파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이 있어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플랑크톤이나 곤쟁이 같은 작은 먹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육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육이 힘들고 경력 많으신 분들이 잘 키워도 3에서 4개월 정도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보시고 관상하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해파리는 동남아산이고 토종 해파리는 독성이 강하거나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니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남해 어디에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먹이도 생선이나 조개류 등 생먹이를 먹는 데다가 잘 안 죽는다고 하지만 역시 좋은 수질을 필요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어항에서 기르신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불가사리만 먹는 새우를 키우고 있어서 히터도 없이 거리식 여과기만 세팅된 어항에 종종 놔두는데 몇 주간 먹이를 안 먹어도 잘 살아있는 걸 보면 토종 불가사리는 간단한 여과 세팅 정도만 해주시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초류나 이끼 등을 먹는 초식성으로 해수어항 하시는 분들이 이끼 제거용으로 은근히 많이 키우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똥성게나 보라성게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토종성게는 열대 해수황에 넣으면 식성이 변해서 산호를 먹기도 하고 죽은 물고기도 해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말미잘도 그렇고 바다동물은 토종이 열대산보다 좀 센 것 같네요. 생긴 건 토끼 같아서 귀엽다거나 징그럽다거나 호불호가 갈리는 바다 생물인데 이끼 제거나 보기 싫은 해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청소 생물로 유명하죠. 이끼를 은근히 빨리 먹어치워서 미역 등으로 키워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지면 굶어 죽습니다. 청소가 끝난 군소는 청소가 필요한 다른 분께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수질이나 수온 변화에 강해서 키우기는 쉬운 편인데 바닷가에서 토종 군소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종류가 잡으면 보라색 먹물을 뿜는 참군소, 또 그렇지 않은 개군소 등이 있는데요. 보라색 먹물이 사람에게는 크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항에서는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토종 군소는 식용이 아니면 방생하시고 마찬가지로 안전한 수입산 군소를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다바퀴벌레 같은 녀석이죠. 물리면 독은 없지만 꽤 아프다고 하니 잡을 때 조심하시고요. 먹이는 마른 멸치, 사료,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등 바퀴벌레처럼 뭐든지 다 잘 먹는데 물속에서 헤엄도 잘 치지만 오래 있으면 익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육지에서 보내기 때문에 도둑개나 육지 소라게와 비슷하게 바닷물도 있으면서 대부분 육지에서 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탈출을 잘하기 때문에 육지 소라게처럼 키우시면 안되고 뚜껑은 필수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해줘야 되겠죠. 낚시하시는 분들이 미끼가 떨어졌을 때 미끼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워낙 빨라서 맨손으로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녀석이고 잠자리채가 있어도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기 힘든 동물인데 어떻게 잡아서 미끼로 쓰는지는 궁금하기도 하네요. 생긴 건 그래도 해안가에서 물고기나 생물 사체들을 먹어서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이로운 동물이라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갯지렁이는 잡는다기보다는 미끼로 구매해서 낚시하고 남는 녀석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흘러들어온 더러운 유기물들을 먹어서 분해하고 갯벌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줘서 갯벌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살아있는 하수 처리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이로운 바다 생물이죠. 갯지렁이 500마리면 성인 1명의 응가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낚시하다가 남는 갯지렁이들이 많아서 냉동하기도 하고 염장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키워볼까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저염도에서 고염도까지 견디는 능력도 상당하고 수질 변화에도 강해서 은근히 키우기 쉬운 것 같은데 외모가 관상용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아직 시도는 못 해보고 있네요. 바닷가에 가면 쉽게 잡고 키우기도 쉬운 생물이 고둥인데요. 생긴 건 비슷하지만 먹이도 다르고 사용 난이도도 각각입니다. 최강의 이끼 청소 고둥으로 알려진 보말은 사료는 안 먹어서 이끼 떨어지면 굶어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이끼 청소는 안 하는데 또 사료는 잘 먹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수리라는 고둥은 바닷가에 흔해서 대수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지만 다른 조개나 고둥의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잡아먹는 육식성 고둥입니다. 그래서 굴 양식장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 녀석이죠. 일반 해수어항에 넣으면 산호나 다른 무척추 동물을 공격할지도 모르겠네요. 식성으로 인해서 키우기는 어렵지만 맛은 좋아서 많이 삶아먹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미약하지만 독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내장을 잘라 드시거나 적당히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알려드릴 건요. 최근에 낚시나 채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토종 해수어들의 치어나 유어는 채집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낚시나 통발 등으로 쉽게 잡히는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잘 알아두셨다가 잡으시더라도 방생하시고요. 많은 수산물들이 금지 체장이나 금어기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법 어업 행위를 하게 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두 영상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잘 알려진 생물 위주로 잠깐 소개드리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우기 어렵거나 불법이거나 하는 이유로 채집을 추천하지 않는 바다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바다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지만 키우려거나 식용으로 하는 목적이 아니면은 즐겁게 채집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채집하는 것보다 방생하는 게 더 큰 학습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